60세 이후 취미를 시작한 사람과 그냥 집에만 있던 사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를 더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시기입니다. 퇴직하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집은 조용해지고 하루가 길게 늘어져 버리죠. 어떤 분은 이 시간을 취미로 채워서 활력을 얻고 어떤 분은 그저 집에만 머물며 무기력하게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후 극명하게 갈립니다.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걷기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싹이 돋는 걸 보며 아직도 내가 뭔가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나도 몰랐던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반대로 취미 없이 집 안에서만 지내는 분들은 점점 뉴스와 드라마가 하루의 전부가 됩니다. 몸은 굳어가고 대화는 줄어들고 표정은 점점 무표정해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70세의 어떤 이는 여전히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고 또 다른 이는 65세인데도 이미 늙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능이나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작은 취미라도 시작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몇 년 후 건강, 관계, 심지어는 삶의 만족도까지 갈라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치매가 온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을 쓰고 악보를 읽고 머릿속으로 리듬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뇌의 신경망을 활성화시킵니다. 글쓰기를 하면 기억을 떠올리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뇌세포가 운동을 합니다. 우울증 예방에도 취미는 강력합니다. 퇴직 이후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는 다시금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줍니다. 작은 텃밭에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며 글 한 편을 완성하며 사진 한 장을 건지며 삶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의 화학적 균형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예방약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취미를 시작한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웃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점점 건강을 잃습니다. 가장 많은 시니어들이 선택하는 취미는 바로 걷기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걷기 모임에 참여한 한 68세 어르신은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다며 몇백 미터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오면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니 혼자보다는 훨씬 쉽게 걸을 수 있었고 3개월이 지나자 3km를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멀리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뒷산에 오르거나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도 훌륭한 여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풍경을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순간 뇌는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평균 수명이 4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을 자주 다니는 시니어들은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걷기와 여행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단련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과 이어주며 무엇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결국 이 차이가 집에만 머무는 사람과 취미를 가진 사람의 가장 큰 갈림길이 됩니다. 취미 가운데 또 하나 강력한 힘을 가진 건 가드닝입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만큼 삶의 활력을 주는 건 드뭅니다. 한 72세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선물해준 작은 베란다 텃밭 세트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이 자라는 걸 보며 내가 키워내는 게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텃밭 모임을 만들어 수확을 나누고 새로운 인간관계까지 생겼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식물을 돌보는 행위는 돌봄 본능을 자극해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며 흙을 만지는 건 비타민 D를 공급하고 우울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치바대학 연구팀은 주 2회 이상 가드닝을 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뇌와 마음을 동시에 지켜주는 셈입니다. 취미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텅 비어 흘러가지만 취미를 가진 사람은 씨앗이 자라는 만큼 자신도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립니다. 노래교실은 이미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노래냐라며 머뭇거리던 분들도 마이크를 잡고 한 곡만 부르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하는 마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호흡이 길어지고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박자를 맞추고 가사를 기억하는 과정은 뇌의 기억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노래 모임에 참여한 시니어는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도 강력합니다. 피아노나 하모니카 같은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 근육이 움직이고 동시에 눈과 귀, 뇌가 협력합니다. 이건 일종의 뇌훈련이자 재활치료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은퇴 후 무기력해져 술로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모임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순간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취미 없는 사람은 집 안에서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노래나 음악을 취미로 삼은 사람은 무대 위에서 혹은 친구들과 합창하며 다시 젊음을 얻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쓰냐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거창한 작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메모하거나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훌륭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기억을 꺼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또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되므로 마음의 치유 효과도 큽니다. 실제로 미국 듀크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일기를 쓴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우울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단어를 더 오래 기억하고 대화 능력도 유지했습니다. 한 65세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노트에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는 식이었지만 점점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적어나가며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자녀와 공유하면서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쉼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어디에도 풀지 못해 병이 되지만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은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며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보통은 이제 내가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은 오히려 베풀 때 더 행복하다는 걸 경험합니다. 봉사활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젊게 만드는 비밀 무기인 이유죠. 한 67세 남성은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따라 동네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죠. 하루 종일 힘들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누군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봉사에 나서고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며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손주와 대화할 때도 할아버지가 이런 봉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행복도가 2배 이상 높고 우울증 발병률은 30% 낮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져 고립감이 줄어들고 심지어 신체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쉼이 없이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점점 쓸모없는 존재라 느끼지만 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차이가 노년을 젊게 만드는 갈림길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스마트폰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손주와 화상통화를 즐기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65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운 한 할머니는 지금은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5,000명의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내가 배워서 남에게 알려줄 수 있다니 이 나이에 또 다른 직업이 생긴 것 같다는 그녀의 말은 시니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 세상과 이어집니다. 카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뱅킹으로 은행 갈 필요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온라인 강좌로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리다고 합니다. 새로운 버튼을 누르고 낯선 앱을 탐색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취미 없는 사람은 세상과 점점 단절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고 젊은 세대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노년을 새로운 세상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취미가 단순한 여가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취미가 삶을 바꾼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71세 이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복지관의 노래교실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입도 열기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라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66세 김 씨는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집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사준 작은 텃밭 세트로 상추를 키우면서 달라졌습니다. 물을 주고 잎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기쁨이 되었고, 지금은 텃밭 모임에 가입해 매주 사람들과 수확을 나눕니다. 그의 말은 단순합니다.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처럼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취미를 가진 사람은 하루가 기대되고 없는 사람은 하루가 버거워집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 2회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건강 지수가 높고 수명도 길며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의 경험과 과학적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에서 취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걷기, 가드닝, 음악, 글쓰기, 봉사, 새로운 기술 배우기. 이 모든 건 결국 나를 젊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손주가 생겨도 새로운 취미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 이제 배워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분들 모두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씨앗 하나를 심으면서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글 한 줄을 쓰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취미 없는 사람은 무기력 속에 빠져들지만 취미를 시작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젊음과 활력으로 채워집니다. 60세 이후의 삶 어떻게 살지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분들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